제가 10년 전에 했던 얘기를 거의 반복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1억 되니까 사두라고 했어요. 학생들한테 50만 원이었습니다. 미국은 비트코인을 수용할 거다. 예, 왜냐하면 없앨 수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2014년도 했어요. 비트코인을 왜 없앨 수 없냐면 미국이 비트코인을 없앨 수 있었다면 없애려고 했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은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어요. 지구에 어느 나라에 있는지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어떤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금융권 접근이 안 되잖아요. 아, 은행이 이렇게 안 된다거나. 네. 그런 비슷한 일이 최근에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짧은 순간이지만. 네네. 그런 경우에 달러나 원화는 은행에서 동결이 돼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나요? 만약에 거래소에 있다면 역시 똑같이 통제가 되는데 네네. 거래소에 있지 않은 비트코인은 본인이 점유한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고가의 점유물이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돈어리 김하나입니다. 요즘 뭐 주변에서 코인 하나 없으면 대화에 끼지도 못하겠어요. 비트코인이 뭐 워낙에 많이 올라가가지고 아, 이거 가지고 뭐 돈 벌었다는 사람도 많고 예전 분위기하고는 좀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네, 이제라도 우리가 비트코인을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 늦지 않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최고 전문가,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학과 지혜의 족보 오태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여기저기 많이 나오셔가지고 저는 내적 친밀감이 좀 있는데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태민입니다. 저는 2014년도에 우연히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비트코인에 매료되어서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을 강의하고 알리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투자 어린이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힘들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뒤늦게 좀 이렇게 교수님께 이런 질문 드리기가 참 민망합니다만 네. 비트코인이 좀 뭔지 좀 알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같은 가격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자산인데요. 저희는 화폐라고 부르지만 그 화폐라고 부르면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산으로 보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어떤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금융권 접근이 안 되잖아요. 아, 은행이 이렇게 안 된다거나. 네. 그런 비슷한 일이 최근에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짧은 순간이지만. 네네. 그런 경우에 달러나 원화는 네. 은행에서 동결이 돼요. 근데 아. 비트코인은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나요? 만약에 거래소에 있다면 역시 똑같이 통제가 되는데 네네. 거래소에 있지 않은 비트코인은 본인이 점유한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고가의 점유물이 없어요. 아. 네, 고가의 점유물로서 가장 유력한 것은 이제 고해바라기 같은 거예요. 하나에 500억 정도 되는. 아. 근데 이제 이건 서민이나 중산층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해요. 근데 슈퍼리치들은 고의 해바라기를 그래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고의 해바라기는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50분의 1을 잘라가지고 팔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게 자르는 순간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니까. 근데 네. 비트코인은 내가 500억, 1000억을 옮겨도 나중에 1억씩, 1000만 원씩 잘라서 팔 수가 있죠. 근데 고의 해바라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 창고 같은데 숨겨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럼 어디 있는 존재가 어디 있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트코인이 존재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면 참으로 난감한 대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비트코인은 컴퓨터들마다 있는데요. 똑같은 형태로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왜 없앨 수 없냐면 미국이 비트코인을 없앨 수 있었다면 없애려고 했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은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어요. 지구에 어느 나라에 있는지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트코인이 하나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장부가 몇만 개가 지구에 그대로 있어서 그 장부를 다 찾아서 없애지 않는 한 못 없애죠. 아, 그러면 뭐 내가 1번 비트코인을 하나 갖고 있는다 그래서 1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비트코인을 내가 다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1번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라는 정보가 네. 전 세계 10,000개 이상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 나의 그 기록이. 나의 정보가, 내가 정보가. 이거의 주인이라는 정보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 만약에 하나은행에 돈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네. 그럼 하나은행 서버가 해킹을 당하면 그 돈의 자릿수가 하나 없어질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은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은행 계좌의 정보가 신한은행에도 있고 국민은행에도 있고 미국의 그 시티은행에도 있다면 하나은행 하나를 해킹해가지고 내 정보가 바뀌지 않겠죠. 아, 그렇죠. 남아 있으니까. 예, 비트코인이 그런 식입니다. 백업본이 그럼 여기저기 남아 있다 이런 그렇죠, 개념인가요? 그렇죠. 아, 여전히 조금 난해하긴 한데 도대체 이런 건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일본인의 이름을 필명으로 쓰는 영어권의 어떤 지식인이 만들었습니다. 영어로만 소통을 했거든요. 아, 이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이분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자기가 2009년도에 이거를 론칭해 놓고 네. 제자들 2009년? 양육했어요. 제자들하고 소통을 이메일로 했는데 제자들이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하는 어느 시점에 안녕 이제부터는 작별이야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사라졌어요. 그럼 그 제자들은 그분을 본 적이 있어요? 메일로만 소통을 했죠. 메일로만? 네, 아, 그럼 유령 교수님이었나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이제 그 비트코인이 그 어떤 이제 암호화폐 지갑? 이런 데 그러니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까 어디 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 어디서 사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한국은 잘 되어 있어요. 네. 거래소가 300개 이상 난립하다가 정부가 거래소를 많이 정리해서 딱 5개만 딱 남겼어요. 그 거래소 5개가 다 괜찮으니까 네. 그 해당하는 은행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코빅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 어, 그 다음에 빗썸은 농협, 업비트는 K뱅크. 딱 그 은행에서밖에 네, 계좌를 못 트나요? 그렇죠. 그 은행에서 아. 터서 이렇게 돈을 보내서 거기서 하시고 다시 빼내시고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 그럼 그 정해진 은행에 일반 계좌를 트고 내가 뭐 이제 거래소로 보내겠다. 네. 그러면 이제 거래소에서도 우리 일반 주식하는 것처럼 어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어플 가지고 이제 가격 걸어놓고 사고. 네.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뭐 다른 모든 뭐 오만 잡주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잡주가 아니라 잡코인들이.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딱 비트코인 그것만 딱. 일단 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비트코인만 권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비트코인만 권해도 알아서 다 이상한 거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상한 거 권해버리면 뭐 완전 난리가 나는 더 거죠. 난리가 나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들 있잖아요. 네. 이더리움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그 비트코인을 따라 만든 코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따라 만들었다기보다는 비트코인에서 어떤 통찰을 얻어서 네. 다른 용도로 만든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이더리움인데 네, 네. 비트코인하고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 이더리움의 창시자는 젊은 청년인데 뷰테린이라는 이 청년은 얼굴을 까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죠. 셀럽으로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랑 그거부터가 다른 거죠. 아, 내가 이거 만들었다. 그렇죠. 오. 예. 그리고 굉장히 셀럽 대접을 받고 한국에 오면 막 사람들이 인스타에 올리고 그럽니다. 찍어갖고. 오. 17살 때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비트코인 매거진이라는 걸 창간했어요. 17살 때.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더리움을 만들었어요. 아, 그리고서 이제 세계를 돌아다닌다.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하고 다르게 그 아까 사토시 씨는 왜 숨었을까요? 이렇게 좀 영웅처럼 나타나도 될 텐데. 그렇죠. 지금 만약에 나타난다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노벨 경제학상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이거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돈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미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계신다? 예, 혼자 사라진 게 아니라 비트코인 1년치를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비트코인 1년 동안 거의 혼자 채굴을 했거든요. 아. 110만 개 정도로 추산되고요. 전체 비트코인 유통 물량의 한 5% 정도. 아. 그거와 함께 사라졌어요. 아, 유명세냐? 돈이냐. 비트코인을 갖고 사라지냐? 네. 교수님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요? 저는 둘 다 선택할 것 같아요. 아, 둘 다. 아, 그렇군. 근데 제가 조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비트코인을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네. 이거를 발견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저하고 뷰탈릭 뷰테리는 발견한 거고요. 네. 사토시 나카모토는 발명한 거죠. 발명한 거고. 네. 하지만 우리가 있는 돈을 이걸 여기 있는 걸 우리가 주었거나 아니면 주식을 산다 그래서 주식을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잖아요. 아, 좋은 지적이네요. 네. 우리 비트코이너들은 약간 종교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발견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제가 종교 용어를 안 쓰려고 쓴 거고요. 보통 어웨이크닝이라고 합니다. 아, 깨어났다? 예, 각성 비트코인에? 혹은 각성됐다? 회심이라고도 하죠. 진짜 종교 용어네. 그렇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발견하면 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알면서도 들어봤으면서도 안 사고 있다는 건 어웨이크닝을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는 거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발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2014년에 그걸 아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발견하셨다. 발견하고 나서 네. 증상이 있는데 네. 저는 어떤 증상이었냐면 한 달 정도 각성 상태에서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왜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아파트를 크게 우리 단지를 뺑뺑뺑뺑 돌아서 새벽 2시, 3시까지. 어머. 너무 대단한 걸 발견한 거죠. 그 당시에 제 눈에 100조 원이 보였어요. 아. 100조 원. 이게 근데 비트코인을 제가 사가지고는 100조 원은 도저히 안 되거든요. 1000억은 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100조 원은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근데 100조 원을 벌 수 있다. 이게 워낙 어마어마한 충격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충격파는 예정되어 있고 이 충격파는 미국을 덮칠 것이고 그걸 2014년에 발견했을 때 그걸 아셨다고요? 그렇죠.
아니 저도 똑같이 2014년에 이걸 들었거든요. 저랑 같이 일하시는 어떤 한 과장님이 이분은 뭐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거 저런 거 정보를 많이 아셔서 저한테 요즘 비트코인 얘기가 있던데 그거 하나 사야 될 것 같아. 저한테 이러시길래 또 뭐 이상한 거 한다.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될 거라 그분 뭐 하시나 모르겠네 나 진짜. 어떻게 그걸 아신 거예요? 제가 요새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조금 환영을 받는 이유가 네. 제가 10년 전에 했던 얘기를 거의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10년 전에 한양대에서 이 특강을 하면서 비트코인 1억 되니까 사두라고 했어요. 학생들한테. 5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비트코인을 수용할 거다. 예, 왜냐하면 없앨 수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2014년도 했어요. 근데 제가 틀렸던 거는 제가 한 고생 한 2, 3년만 하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는데 10년이나 고생했죠. 야, 그럼 한 2, 3년째 포기할 만도 하실 텐데. 네. 그러니까 발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믿음의 영역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야, 진짜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비트코인은 이제 제가 채굴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게 채굴을 해야지만 비트코인을 가질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뭐 일반적인 경우는 채굴 안 하죠. 그냥 사죠. 사죠. 주고받고 네. 사죠. 네. 그러면 그거를 채굴을 하면 뭐 얼마나 몇 개까지 뭐 이런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굴의 개념이 뭔가요 도대체? 채굴이라는 단어가 좀 네. 약간이라 심각하게 잘못 지은 이름이죠. 오해를 유발해요. 뭔가 그러니까 석탄 캐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네. 비트코인에서 제일 잘못된 이름을 고치라 그러면 저는 코인이라는 거를 고쳐야 된다라고 대부분 말하고요. 오. 비트코인이 뭐냐? 비트코인이 비트 뭐 달러 이 정도. 아 비트 달러 정도로. 네, 코인 좀 이상하잖아요. 코인이라 그래서 조금 뭔가 이게 격화된 느낌이 네, 있다. 그렇죠. 아, 근데 네. 이제 저는 코인은 잘못 지은 이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음. 마이닝, 채굴은 확실히 좀 오해를 유발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다들 막혀요. 채굴이 별게 아니고요. 네. 이제 비트코인 채굴 그러면 비트코인 마이닝을 생각하지 마시고 비트코인 시큐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코인 보안 시스템이에요. 아. 그러니까 비트코인 보안 시스템은 비트코인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자기 컴퓨터나 자기 자원을 투입해가지고 보안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보상으로 코인을 받는 거예요. 뭔가 게임에 참여하는 느낌. 그렇죠. 그들이 많을수록 시큐리티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게임에 참여해서 거기서 이기면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는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제 각성 상태에서 네. 돌아다니시면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셨어요? 그 당시. 아 그렇죠. 저는 나름대로 그 경영학과를 나왔거든요. 네, 네.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말아봐야 막힐 것 같아서 아내가 모르는 나의 비상금을 가지고 분산 투자를 3주 동안 했죠. 아. 분산 투자 3주 동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한 6개월에 걸쳐서 했으면 제가 어. 지금보다 비트코인 양이 1.5배 많았을 텐데 아. 왜냐하면 제가 시작하고 4개월 있다가 폭락했거든요. 절반으로. 아 그러면 싸게 또 더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 짧은 기간이었네. 너무 이게 나한테 막 땅에 돈이 떨어져 있는 거야. 이걸 왜 다 주사야지 막 하고. 내가 돈이 빚을 내서라도 이거 다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아. 그렇게 막 허겁지겁 3주 동안 남들 자제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아니 어떻게 이걸 알아보셨을까? 진짜 너무 신기하시네. 지금 요즘 비트코인이 또 이렇게 핫한 이유가 미국의 이제 대선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인 것 같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 정부나 기업들도 대놓고 그냥 비트코인을 사겠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세요? 이거가 진짜로 화폐로 사용되는 날도 올까요? 이미 비트코인이 3천만 원 넘어섰어요. 2021년도에. 그러면 제가 그날 이제 뒤에 동네 뒷산에 이제 겨울에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내려오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제 주변한테 엄청 권했어요. 책도 주고. 네. 근데 말 들을 게 안 들어요. 근데 3천만 원이 딱 넘어가는 걸 제가 보면서 이제는 권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딱 한 거예요. 왜냐하면 권해봐 의미 없습니다. 못 삽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그렇죠. 거죠.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 어떻게 1억 원짜리 자산을 삽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뭐 다시 뭐 6천만 원 될 수도 있는 건데 못 견딥니다. 그래서 그때 즈음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변 지인을 설득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얼마나 고상한 현상인지를 알려야 되겠다. 비트코인을 뭐 사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네네. 비트코인이 얼마나 지적이고 고상한지를 좀 말하고 싶어서.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죠. 굉장히 고상하고 깊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2021년도부터 계속 유튜브에서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자산이기 때문에 미국이 달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품는다라는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었어요. 우리도 경험해봤지만 우리 정도 되는 나라도 갑자기 출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이 위험 분산해야 되거든요. 그게 보편 자산이 필요해요. 어느 나라에서나 통하는 보편 자산이. 그래서 몰빵은 못 하겠죠. 왜냐하면 가격이 굉장히 심하니까. 그러나 일부는 담으려고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통화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보편 자산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약에 이거를
주주총회에서 일부라도 담기로 결정을 한다면? 하면 이거는 하나의 새로운 챕터입니다. 분기점이 된다. 그렇죠. 많은 기업들이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